잠시 예주자사 곽공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주는 연주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요. 연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예주 지역을 관리하는 곽공이 군대를 이끌고 연주로 들어온 것이었죠. 연주에서 간신히 발 하나 걸치고 있는 조조군으로서는 이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여포가 문제가 아니라 곽공에게 땅을 빼앗길 판이었죠. 이 순간 순욱은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곽공이 굉장히 빨리 왔다며 급히 와서 장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순욱은 자신이 단신으로 나가 예주자사 곽공을 설득하겠다고 합니다. 순욱의 판단으로서는 곽공은 설득만으로 군을 돌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정말 목숨을 내건 순욱의 판단이었는데요. 당시 군을 지휘하던 하우도는 순욱을 말립니다. 그의 판단이 맞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었죠. 순욱은 조조 모사진의 중심이었으니 중요한 인물이 목숨이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에 순욱은 하우돈에게 책략을 이야기하는데요. 곽공이 급히 와서 장기 계획을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아직 어느 편에도 붙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칫 곽공에게 적의를 보이면 여포편에 붙을 것이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이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순욱은 단신으로 곽공에게 나서는데요.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네요. 곽공이 손짓 한 번만 하면 순욱의 목숨은 날아가니까요. 결국 곽공은 순욱에게 설득되어 예주로 돌아갑니다. 순욱의 담력을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만약에 순욱이 싸움 잘해서 장군을 했어도 정말 잘했을 사람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서주에서 군대를 이끌고 조조가 돌아옵니다. 조조로서는 서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연주로 돌아와 그렇게 힘이 나는 행군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행히 순욱의 덕으로 연주에 비빌 언덕이 있었으니 조조의 큰 위기를 순욱과 정욱 등의 인재들이 그를 구원해 줍니다. 조조는 바로 군대를 정비한 후에 복양성의 여포에게로 공격을 가는데요. 그러나 삼국지 무력 만렙의 여포는 만만치 않았으니 여포 자체도 무서운데 그 밑에 고순, 장료 등 한가락하는 장수들이 많았죠. 조조는 여포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전투에서 패배하니 정욱이 힘들게 설득했던 범영과 동화연마저 지배권을 빼앗기는데요. 조조는 연주에서 견성만을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정말이지 연주에서 1%, 2% 정도 그 정도 지배하는 셈이 됐죠. 견성에 틀어박힌 조조였는데요. 견성은 쌓아둔 신량도 없는 상태였고 게다가 자체 생산 능력도 없는 성이었습니다. 조조로서는 사면초가 상태였는데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죠. 참 이 상황에서 순욱으로서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엄청 짜증나지 않았을까요? 조조의 잔인한 성격으로 인해 연주에서는 변양과 일가족이 멸족되고 서주에서는 대학살을 벌이니 이것으로 인해 민심이 돌아섰으니 말이죠. 그러나 이 순간 순욱은 조조에게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견성에 틀어박힌 조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령이 조조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서주의 도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조조는 그 말에 깜짝 놀라는데요. 이에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서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서주를 먼저 먹고 그 기반으로 여포를 처단하려고 했던 거죠. 꽤 괜찮은 생각인 듯 보이지만 여기에는 조조의 업보가 걸림돌이 되는데요. 순욱은 조조의 이야기를 듣자 조조를 말립니다. 연주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주를 공격하면 점령을 해도 지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주 대학살 때문에 사람들이 조조를 안 따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일화가 유일하게 순욱이 조조의 서주 대학살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순욱을 보면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일은 해결하는 것이지 일이 잘못되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저도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러나 조조의 불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서주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만약 소설이라면 주인공 캐릭터가 작가를 원망할 정도의 스토리가
그 이후로 이어지는데요. 곧 연주에 기근이 닥치고 식량 문제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견성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를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견성은 자체의 생산 능력이 없는 곳이었으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때 조조에게 원소가 사자를 보내오는데요. 그 내용은 그만 연주 생활 정리하고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업성태수를 시켜줄 테니까 얼른 오라고 원소가 조조에게 권유합니다. 미래의 패자가 되는 조조였지만 이 당시 조조도 원소의 제안에 솔깃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조조의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다 포기하고 원소 회사로 들어가서 임원하면서 지내는 것도 가족을 위해서는 좋은 판단이었죠. 그때 정욱이 나타나서 조조에게 일가라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조 당시에는 천하의 영웅이니 이 정도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알같이 순옥과 정욱의 이름을 넣습니다. 참 정욱님은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조조는 용기를 얻고 힘을 기르는데요. 본래부터 조조는 원소 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위기 속에 원소의 제안에 솔깃한 마음도 있었죠. 마음속에서는 서로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정욱의 일갈이 다시금 조조의 마음에 불을 붙입니다. 조조는 동쪽의 황건적을 정리해서 식량도 얻고 힘세고 강한 장수 허저를 얻습니다. 이리하여 식량 보급 문제를 한숨 돌리게 되는데요. 전력을 보강해서 여포에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곧이어 연주성을 탈환하는데요. 이때 허저가 여포군을 때려잡을 때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조금이나 연주의 지배력을 높이는데요. 조조는 참 장수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연주성을 빼앗기자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포였죠. 무력만렙 여포를 잡지 못하면 조조의 연주 탈환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는데요. 다음 편에는 만렙 여포를 조조가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